자, 오늘은 크리스마스에 숙박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만으로도 관심이 훅 가시죠? 잘 들어보세요. 삶의 큰 보탬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숙박TV 장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크리스마스가 되면 숙박업소에서 프리미엄 가격을 붙여서 가격이 작게는 몇만 원부터 많게는 1.5배에서 2배까지 그 이상을 받는 것도 봤습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에 숙박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만으로도 관심이 훅 가시죠? 잘 들어보세요. 삶의 큰 보탬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원래 숙박료가 어때요? 비싸요? 저렴해요? 저렴하죠. 원래 저렴합니다. 그러면 언제가 비싸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비싼 거죠. 그 다음 날이 크리스마스면서 공휴일이니까 비싼 겁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은 다음 날이 주말이 아니라면 평일 요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떻게 하면 숙박료를 저렴하게 입실해서 아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라 그랬어요? 백전불태라고 했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숙박료를 왜 비싸게 받는지,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는 사장님의 심리를 분석해서 저렴하게 입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귀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자, 왜 크리스마스 이브에 숙박료가 비싼 걸까요? 그것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이건 어려운 질문은 아니죠. 객실은 유한하고 입실하고자 하는 고객은 그보다 많으니까. 다시 말해서 비싸게 받아도 객실이 다 차니까. 모텔은 연인이 사랑을 나누는 장소로 많이 찾는데요. 연인들 사이에서 크리스마스가 보통 평일이 아니기 때문에 덩달아 숙박업소의 대목이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모든 사업에는 성수기와 비수기가 존재하는데 숙박업은 12월이 성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설과 추석 두 개의 대명절이 있다면 숙박업에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있죠. 12월 24일, 1월 31일. 이 두 날이 가장 큰 이벤트입니다. 관광지나 혹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라면 해당 지역의 이벤트를 따라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1년 중에 이 두 날이 숙박업의 가장 피크예요. 근데 해수욕장도 바캉스철에는 요금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 시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찾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일정하지가 않다. 어떤 곳은 10,000원만 더 받는 곳도 있는데 어떤 곳은 왜 2배나 더 받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크리스마스 숙박료는 숙박업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 분위기를 따라갑니다. 자, 모텔 건물이 3, 40개 정도로 골목이 있다라면 나 혼자 받고 싶은 가격을 정해서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권마다 그 분위기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숙박업 사장님들도 크리스마스 한 달 전부터 얼마를 받아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숙박료를 정하는 방법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얼마를 받았나? 올해는 다른 업체 얼마나 받나? 계속 눈치 게임 하다가 적정선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텔이 비싸고 어디가 싸다라고 표현하기보다 숙박업 상권마다 조금씩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데요. 요즘 숙박업종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저렴하게 입실한다는 자체가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분위기가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숙박업 업계 분위기를 알아야 저렴하게 입실할 방법이 눈에 보이는데요. 숙박업이 예전 같지 않아요. 숙박업소의 객관적인 수가 많이 늘어나서 경쟁도 심해졌고, 그리고 규제가 많이 심해져서 사업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출입규제 법률이나 소방법률이 강화되면서 규제나 처벌 수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없던 에어비앤비, 공유숙박, 게스트하우스 등등으로 고객이 많이 분산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과거 1, 20년 전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왜 비싸게 받는 건지, 그리고 현재 숙박업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지금부터 저렴하게 입실하는 방법을 3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요. 크리스마스 이브는 연인들이 초저녁에 만나서 바로 숙박업소로 입실해요? 아니면 밖에서 술도 한잔하고 케이크도 자르고 실컷 놀다가 입실해요? 그렇죠. 연인끼리 밖에서 신나게 놀다가 입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찍 객실을 예약하고도 새벽에 입실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숙박업 분위기가 안 좋아서
크리스마스 이브인데도 객실을 다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숙박업주 입장에서는 가격은 높여놨는데 새벽 3시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만실을 채우지 못할까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도 객실을 다 못 채웠다는 호텔 꽤 봤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안 찼다는 얘기도 숙박업주 대표님들과 대화하면서 들었어요. 근데 숙박업소 대표님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새벽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만실을 채우지 못할까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아예 실컷 놀다가 새벽 3시가 넘어서 숙박업소를 방문해서 현금으로 계산할 테니까 좀 깎아달라 라고 하면 깎아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깎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입실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새벽 서너 시 넘어가면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확 줄어드는데 업주 입장에서는 객실을 다 판매하지 못할까봐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역이용하는 겁니다. 숙박업주 입장에서도 빈 방으로 놔두느니 좀 싸게 입실시키는 게 훨씬 남는 장사죠.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숙박업소에 밤늦게 입실하면 통상 12시간 정도 객실을 이용하는데요. 그러니까 새벽 2시에 입실했다 라고 하면 몇 시에 퇴실해요? 그 다음날 오후 2시, 12시간을 이용하니까 새벽 5시에 입실하면 그 다음날 오후 5시에 퇴실하는 원리죠. 그런데 실제로 그 12시간을 다 사용하고 퇴실하는 고객은 많지 않습니다. 다음날 일정 때문에 많은 수가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실하세요. 숙박업주 입장에서는 새벽에 입실하는 것도 입실하지 않는 공실로 놔두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이지만 새벽 5시에 입실을 했다면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크리스마스 이브의 다음날은 무슨 날이에요? 그렇죠.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에는 숙박업소 대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미어 터집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입실하면 다음날 대실 고객을 하나 놓친다라고 생각하시는 업주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객실이 없어서 판매하지 못하는, 그래서 돌아가는 대실 고객이 많습니다. 만약에 밖에서 놀다가 새벽 4-5시에 입실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12시간 다 사용하지 않을 거고 좀 일찍 난 12시에 퇴실할 거니까 좀 싸게 해달라 라고 명분을 제시하면 숙박업소 입장에서는 당연히 12시까지 퇴실하면 대실 하나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장 할인 받아서 입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시면 2만원을 깎아주고 대실 고객 3만원을 더 받으면 오히려 같은 시간 대비 어때요? 남는 장사죠. 그래서 가능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숙박 어플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이 숙박 어플, 숙박 앱의 자체 이벤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숙박 앱에서 고객을 모으기 위해서 모객 이벤트를 벌이는데요. 이런 광고 카피 보셨을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쏜다 해가지고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하죠. 휴가철에는 뭐예요? 뭐 호캉스 우리가 쏜다 뭐 이런 이벤트를 합니다. 근데 호캉스가 뭐죠? 자, 호캉스는 바쁜 현대인들이 바닷가로 바캉스를 떠나는 대신에 에어컨 시원하고 영화 볼 수 있고 PC, 월풀, 스파, 호텔에 다 있으니까 호텔로 바캉스를 즐긴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호캉스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숙박 앱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를 최대한 활용하면 저렴하게 입실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숙박 앱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로 2만원을 싸게 예약했다면 숙박업주에게 2만원을 빼고 숙박료를 지급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숙박업체와 협의 없이 진행하는 이벤트는 숙박 어플 회사에서 할인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숙박 이벤트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예약하시면 남들보다 저렴하게 입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에 숙박료 저렴하게 입실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새벽에 입실하게 되면 현금을 제한하면서 숙박료를 깎아달라고 해라. 만실을 채우지 못할까봐 염려하는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새벽에 입실하는 상황이라면 시간을 다 사용하지 않고 일찍 퇴실할 테니 좀 저렴하게 해달라고 제안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숙박앱 자체에서 진행하는 이벤트가 있으니까 잘 보고 있다가 시즌을 활용해서 예약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나는 안전하게 그냥 원하는 호텔, 내가 원하는 객실을 입실하겠다 라고 하시면
호텔에서 원래 책정한 가격 지불하고 미리 예약하셔서 입실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는 좀 저렴하게 입실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 리스크는 있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사용하시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등록한 다른 영상도 한번 보시면요, 재밌고 유용한 정보가 많습니다. 숙박업소 프론트에서 딱 한마디만 해서 좋은 객실 입실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전국 미성년자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이죠. 미성년자가 숙박업소를 당당하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괜찮은 숙박업소 알아보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자, 숙박TV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숙박업소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실 텐데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보고 마음에 드는 것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숙박TV 장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